돌아선 연인의 마음을 돌리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 연애운수 철철교주입니다. 고학여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돌아선 마음의 연인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힌트는 힘들다. 네, 그거고요. 상담이 왔어요. 저희 앞으로.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상담을 읽을게요. 네. 대학생이에요. 남자분이 보내셨고요. 1년 반 교제를 한 동갑내기 여자친구. 근데 며칠 전에 이별 통보를 받았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방학 동안이라 여자친구는 집은 지방이고 이 친구는 이제 서울 쪽이라 자주는 못 보고 그런 기간이 좀 길었대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심지어 해외까지 다녀오고 그리고 알바도 하고 해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방학에 따로 알바는 안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자친구한테 소홀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 남자는 알바를 안 하고 여자친구는 알바를 하고 있었고 친구들과 만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주 다퉜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분이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고 그럴 때마다 여친은 넘어갔는데 며칠 전 여자친구는 이제는 제가 변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저에게 자신은 1순위가 아닌 것 같다며 이별을 통보를 했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매달려보고 정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친은 돌같이 아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친에게 정말 제대로 제 진심 붙잡고 싶은 마음과 다시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제 변화를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남녀차별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여자에게 시간을 가진다는 말이 혹은 시간이 간다, 나를 정리하려고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시간 가는 것이 안타깝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점점 다가갈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정말 급해지고 하지만 지금 당장 여친은 아니오라고 하니 저의 마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보냈어요. 중요한 건 이 남성분이 보냈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이제 이 분의 절절함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혹시 이제 주변에 네. 사귀다가 남자친구한테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많나요? 있었죠. 저도 아무래도. 본인이 했나요? 그렇게 말을? 아니면 친구들이 저는... 제가 분명히 이제 친구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실 수 있게 깔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했다고 저는 굳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보통 그냥 꺼져라라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자라는 말은 헤어질 생각을 하고 갖자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웬만하면 안 하죠. 진짜 헤어질 생각 아니면. 헤어질 생각으로 하지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면 헤어질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닐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왜냐면 본인도 지금 여자분이 많이 승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승이 났다는 건 이제 분노에 차 있다. 네, 분노에 차 있다. 아, 네. 헤어질 생각은 하고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화난 상태에서 헤어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본인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의 몇 가지 의혹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방학 동안 알바를 했다. 남자는 친구들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를 해보자면 둘 중에 이성을 더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남자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여자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또래 남자친구들끼리 놀러 가봤자 여성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친구를 만난다는 게 남자친구와만 만난 거지 아니면 대학교 동기라든지 어디서 만났는지 그거를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일주일 내내 가진 않잖아요. 근데 알바는 일주일 내내 가잖아요. 거기에 이성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다면 저는 가능성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난 이 남성과 그 상황에서 이성이 과연 50%라고 해도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서도 50%니까 근데 이 여성은 만약 거기에 다른 남성이 있었다고 했을 땐 이성을 접할 기회는 전 여성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이 상담을 보내신 분한테 나쁘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몇 가지 확률적으로 이제 가능성을 쭉 만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벌써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악플 달 준비하지 마시고요. 다 보고 다세요. 또 이렇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여성의 마음이 돌아선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나는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뼈 빠지고 있는데 너는 놀면서 그렇게 나한테도 소홀해? 내가 너한테 소홀한 건 이유가 있고 나는 너한테 위로받고 싶은데 넌 나한테 소홀한 이유가 친구들이랑 노는 것 때문이잖아.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쵸.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방학 때 놀고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성실해 보일 거란 말이죠. 옆에 있는 남성들이. 그래서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 눈앞에 있는 이 친구들보다 이 사람들한테 바람을 핀다는 얘기 아니라 아무래도 비교가 돼서 우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거리라 싸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이 사람이 더 부족함이 더 부각되는 성실한 친구들과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자기를 챙겨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일하는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짓궂으면 엉덩이 탁탁 때리고 막 이제 막 술 먹이고 막 이런 막 꼰대짓 하겠지만 농담이에요. 신고하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좀 대체적으로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힘든 일을 겪으면 또 우애도 쌓이고 그쵸. 이제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이다 보니 이 여성분에게 이 남성이 얼마나 좀 약해 보였을까, 좀 찌질해 보였던 면도 있던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좀 살짝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제 추론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셜록 수준 아닙니까? 장난 아닌데요. 특히 첫 번째 부분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아, 그래요? 저 같아도 나는 일하고 있는데 넌 놀고 있어? 라는 이 생각이 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하니까 자주 싸우셨다고 하는데 그건 여자분이 아무래도 투정을 계속 부린 거겠죠? 그리고 또 기회를 준 거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다 까버리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 투정을 부리고 나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성분이 투정을 딱 부렸어요. 막 투정을 부렸는데 남자가 논이라고 연락을 못 받았어. 그래서 막 열받아 막 똥 씹은 표정하고 막 알바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씨 왜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로 와요.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해. 그럼 왠지 위로가 된다고. 이게 막 바람 피고 이런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사람이 없어도.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유추를 좀 해봤습니다. 장거리라면 아무래도 옆에 있어주진 못하면 연락이라도 좀 옆에 있어주는 것만큼 했었어야 됐는데 약간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놀고 있고 바쁘지만 나중에 잘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람이 때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1차적인 기회를 놓친 건 사실이다. 네, 그리고 맞아요. 상대의 이런 상황이나 환경을 만약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힘들다고 했을 때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넌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물론 다른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별이 모든 걸 잃는 게 아니니까 뭐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근데 만약 어쨌든 이 상담의 근거에서 말을 한다면 그래서 다른 선택이 어저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건 실은 이 사람의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 그 부분이 있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신은 1순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자 음흉한 미소는 뭐죠? 왜 음흉한 미소를 짓죠? 내가 조조의 그런 건가요? 내가 세상을 속였지언정 넌 날 속이면 안 돼. 넌 나한테 1순위가 아니어도 난 너한테 1순위이고 싶어. 이런 느낌이 좀 미소가 있던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포세이돈님? 어장관리의 달인이시라. 네, 아무튼 뭐 순간 지나간 미소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위의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주변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만약 예를 들면 너 지금 남자친구 뭐 한대? 모르겠네. 지금 친구랑 놀고 있다는데 모르겠네. 연락이 안 되네? 이러면 주위에서 너보다 노는 게 더 좋은가 보다. 야, 클럽 갔네. 클럽 갔어.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이게 처음에 아니야 이러다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거는? 그것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 했던 말도 나쁜 영향을 준 거네요. 그분 알바에서 바람났어라고. 근데 제가 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주변의 영향, 물론 주변에서 그런 영향을 주는 게 나쁜 친구인 건 사실인데 그런 친구들이 아예 없는 경우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서 상대를 대할 필요는 있겠죠. 그쵸. 그 상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연애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이거 꼭 근데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그랬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꼭 가져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알바를 해요. 남자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기에 뭐 그냥 막 엄청나게 괜찮진 않은데 그냥 나쁘지 않은 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성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장거리 연애를 한대. 그러면 그 이성을 과연 내가 저 사람은 이성 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사무적으로 대해야지 이게 되냐는 거야. 원거리? 그러면 한번 뭐 이렇게 좀 들이대 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질문자는 지금 일단 이런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알바에서 그런 여성 혹은 그런 뭐 남성을 만나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 한다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분명히 거기가 굉장히 일종의 전쟁터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게 좀 이렇게 초반에 약간 패착의 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만 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깠으니까 이제는 좀 방법이라도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네.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로는 그래도 또 사귄 지 좀 되셨잖아요. 1년 반. 1년 반 정도 됐으면 뭐 추억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것을 좀 생각이 날 만한 물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얘기라든지 뭐 구절이라든지 그런 걸로 편지나 그런 걸 보냄으로써 약간 좀 과거를 좀 건드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머릿속에 제가 야한 드림만 떠올라서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집에 찾아가서 기다리는 건 어때요? 그런 선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건 어때요? 그건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호불호가 갈린다. 만약에 여자분이 화가 났고 진짜 정남이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다면 정말 그건 효과가 날 것이고 여자가 너무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진 경우라면 먹힐 것이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여자가 정말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정남이가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한 경우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진짜 여러 번 말했는데도 계속 아니오라고 했다면서요. 이 상태에서 집까지 찾아가는 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 생각에도 이 남성분은 어느 정도 각오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좀 어려운 싸움이 된 게 이 여성분이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치가 그 여성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낮아져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가치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아였는데 저 사람 주변에 다이아 광산이 생긴 거예요. 그럼 굳이 내 힘들게 나를 캘 거냐는 거지. 옆에서 쏟아지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이아 광산이 아닐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막상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을 사귀려고 했을 때 뭐야 나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었는데 아니면 뭐야 뭐 우리가 그냥 그런 사이 아니었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막상 사귀면 그쪽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남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본인의 가치가 지금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처음에 사귈 때 성실하고 나만 바라봐 줄 것 같고 나를 챙겨주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이래도 자기는 놀기 바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건 그 승이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가정하면 지금 고양여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건 역효과일 수 있다라는. 그런데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게 꼭 정답이 아니냐 무조건 오답이냐 근데 그건 또 아니다. 그 여성이 약간 투정 부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찾아가서 화를 풀어주는 것도 좋다. 여자분의 상태를 잘 아셔야겠죠. 정남이가 떨어져서 진짜 헤어진 거냐 아니면 좋아하지만 승이 나서 그 순간 때문에 헤어진 거냐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그게 어려운데 주변에 혹시 연관이 될 만한 사람은 없을까요? 주변의 사람의 정보를 얻는 거. 이 사람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것 어떻게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어떤가? 걔 심정은 어떤가?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쨌건 그 사람한테 들려있을 테니까 주변을 탐색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캐내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면 주변의 속마음을 캐는 거 그거 말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걸 모른다 어차피 알 수가 없잖아요. 남자로서 만약 속마음을 캘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일단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한 방 던지고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없다는 가정하에 찾아가서도 그러면 찾아가면 역효과일 수 있으니까 역효과가 나면 정말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알거나 돌릴 수 있으려면 편지나 전화, 문자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그쵸. 그럼 거기에 플러스로 선물을 주는 건 어때요? 선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선물은 어떤 선물을 줄까요?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약간 여자의 좀 뭐라 해야지 미안한 마음이라 해야 되나? 과거를 좀 건드려주는 게 좋을까? 추억을 좀 건드려주는 게 좋을까? 그땐 좋았지 뭐 이런 긍정적인 그런 거를 좀 건드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추억이라고 해서 예전에 같이 여행 갔던 사진 둘이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주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심지어 그거를 방석에 새겨서 줘. 진짜 최악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막 추억을 건드려 그렇게 오해할까봐
분명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추억이라고 하면 둘이 같이 나눴던 얘기들 있잖아요.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 막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나중에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고 해서 다음 방학 때는 이럴 때는 유럽 여행 한번 가자라고 했으면 그 유럽을 상징하는 뭐 팔찌는 어때요? 뭐 유럽 그쵸. 여행에 대한 뭐 팔이나 이런 것들이 쪽 오브젝트가 달린 뭐 팔찌 같은 거라 이렇게 해서 너랑 같이 갔을 수 있었던 뭐 그 파리의 풍경이 담겨 있어서 샀다던가 어쩌면 이제 다시 갈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라도 너에게 뭐 남긴다 뭐 이런 뭔가 그렇게 둘이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잘할게 하면 아니 말은 누가 못해 말은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남자분께서 긴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할게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가 그때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 많이 서운했지, 그런 점에서 내가 일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풀었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그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조건 잘한다는 거는 실은 이거는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것 같아요. 네가 그동안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이나 그러니까 일단 사과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잘못했어. 앞으로 이렇게 할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그런 거 없이 어느 한쪽 방향만 얘기한 건 아닌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거나 무조건 앞으로 잘할게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말로 막 이제 다시는 뭐 바로 안 필게. 아니 그거는 말로 100번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이렇게 행동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말로는 잘할게 막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똑같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쌓였을 때는 바꾸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면 이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해법은 주변의 속마음을 파악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돌려라. 근데 만약 주변의 속마음이 돌아섰다면 주변에 통해서 돌아섰다면 그때는 굉장히 돌리기가 힘들지만 그럴 때는 문자나 메시지 혹은 메일로 추억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좀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건 답이 없어서. 저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죠. 상대 말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것도 존중하고 내가 그동안 기회를 잡지 못한 것도 미안해. 그것도 굉장히 내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 이상으로 너한테 잘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너의 말을 존중하고 네가 힘든 거기 때문에 존중하고 나는 너를 기다리는 입장으로 빠질게.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뭐 같이 뭐 파리를 간다거나 둘이 추억에 있는 그런 선물 같은 거 함께 넣어서 보내고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멘트 부담도 덜하겠죠 이러면. 멘트에 관련된 좀 자세한 거는 화수강좌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LBC로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된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생각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만약에 남자분이라면 확률에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정말 못 놓치겠어 싶으면 전 이 사람이 저한테 마음이 없다 한들 전 집을 찾아가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 후회가 안 남지 않겠어요? 제가 남자라면 그냥 저는 하는 데까지 하려고요. 제가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법은 굉장히 추천합니다만 그 방법의 장점은 후회를 가장 적게 남긴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흑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아마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본인에게 어떤 것이 나을 건지는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애는 힘든 것이지만 계속 연애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한 번 잘못했으면 다음에 또 잘하면 되죠.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네, 다른 차원에서 본인은 그 사람과 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죄송합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오빠의 연애운수 최철규였습니다. 고양여자였습니다.
파주광자 홍보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단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내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소리 좀 다물어요.